네, 2부의 마지막 순서 부자 됐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부자가 되는 각종 정보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여파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WM솔루션부의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최진호입니다. 오랜만에 뵀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연휴를 길어서 아주 좀 푹 쉬고 왔습니다. 근데 푹 쉬는 동안에 별로 시장이 조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 쉬는 동안에 기자분들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예. 다 그럴 때 차단해 버리세요. 항상 쉬고 있으면 일이 많이 터지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뭐 딥시크니 뭐니 많았지만은 역시 예. 가장 큰 변수라면은 트럼프 변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도 오르다가 오늘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트럼프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전형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설 연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원달러 환율이 1,420원, 30원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조금 낮으나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연휴 지나면서 연휴 동안 달러 지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캐나다한테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2.5% 빠졌고 많이 빠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0원까지도 쳤었죠. 그런데 또 어제 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관세 부과를 또 한 달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협상 카드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루 만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다시 또 환율이 또 내리고 있는 정말 네.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1.8% 넘게 오르면서 2,500선 회복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의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인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현재 달러 강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역 분쟁이 이제 강달러를 만들어내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무역 분쟁 하나가 강달러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 이유 중에 이유냐라고 보면 이제 아니다라고 그건 얘기할 수 아니다. 있겠는데. 예. 우리가 설 연휴 동안에 이제 빅 이벤트가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FOMC가 있었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은 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같이 발표되는 그 성명서에서 이번 성명도 안 받네. 뭐 성명서에서 항상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 진전하고 있다라고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는 정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무역과 관세 관련된 정책들.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아직 그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을 삭제했다라는 점을 조금 주의 깊게 눈에 띄네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성명문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인 문구로 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문구가 빠지거나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장에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연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예. 이런 것들도 달러 강세 요인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달러를 또 밀어올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FOMC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유럽 중앙은행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었는데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앞으로 이제 추가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럽 이제 금리 선물 시장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75bp 정도, 그러니까 올해 100bp 정도가 인하될 거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유로존의 CPI가 미국보다 낮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성장률 자체가 미국보다 굉장히 유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유로존이 전기비 기준으로 0% 성장했습니다. 그 제자리 걸음했네요. 예, 성장을 못했다는 거고요. 유로존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국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비 마이너스 0.2%, 프랑스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면서 천하의 독일이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이 ECB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로 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펀더멘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로존의 통화인 그 유로화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이제 정상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달러 지수에서 한 이제 절반 이상 정도를 차지하는 통화가 유로화거든요. 그렇게 그 비중이 큽니까? 예, 한 6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지는 이런 이제 형국이 되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 점점점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고 ECB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통화 정책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다 보니까 유로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구도가 점점점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방향성에서 달러 강세의 방향성은 유로화와 달러 미국과 그 유로존의 힘겨루기에서 달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들이 한 숟갈 이제 추가가 되면서 상승 속도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의 경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됐다. 유럽 경제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겁니까? 아무래도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일 통화를 쓴다는 게 구조적으로 조금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모두 다 이제 경제 구조가 다른데 단일 통화를 쓰면서 금리는 또 서로 다른 이제 금리를 쓰고 있죠. 각 국가 간의 금리.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경제 구조에 따른 조달 비용이라든지 그런 통화가 강세를 가거나 약세를 갈 때 이득을 보는 국가와 반대로 이제 해를 보는 국가들이 서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합치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통화가 이제 단일 통화를 쓰게 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전제 조건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맞아 떨어질지언정 현실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국가 간의 이해관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경제 이론이 현실에선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거죠. 통화 정책 역시 유럽 경제에 어떤 부진,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유럽 역시 관세 어떤 타겟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유럽 경제에도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 정책들은 유럽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그 교역 관계에 있어서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좀 뭐 심한 말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기를 툭 치는 그런 국가들은 피와 상관없이 아무나 다 때리는 이제 그런 형국이거든요. 맞아요. 피하는 정말 안 보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해가 되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유럽을 포함해서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도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길 가다 보면 가끔 그런 강아지들이 있던데 다 적으로 물고 이러는 애들. 아무튼 자 유럽이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 정책 차이 역시 강달러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어떤 협상의 카드 정도로 하고 무역 전쟁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환율이 우리나라의 높은 환율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환율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방향성과 속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정책들은 지금 속도를 좌우지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방향성 자체는 가장 크게 이제 미국과 유로존의 이 엇갈린 통화 정책의 차이, 이 방향성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트럼프 정책이 다시 조금 더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 이제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은행 이제 총재께서 지난 1월달 금통위 때 원래 중앙은행 총재들께서는 그 환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대부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인데 이례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계엄령 사태가 있기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정도고 그 이유가 1,470원 정도라고 놓고 본다면 70원 정도가 올라간 셈인데 그 중에서 40원 정도는 글로벌 강달러에 때문에 올라간 거고 30원 정도는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발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약에 트럼프의 정책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 환경도 안정이 좀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 레벨의 저점은 우리가 이제 설 연휴 직전에 봤던 1,420원대 정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겠죠. 야, 환율 1,400원대가 완전히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국은행이 최근에 환율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정책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2월에는 금통위가 없고요. 3월 27일에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국 FOMC도 3월 19일에 예정이 돼 있네요. 이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1월 금통위 때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는데요. 예. 향후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6분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하게 열려 있고 3월달 금리 인하도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이제 그 금리를 3월에도 동결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이제 환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중앙은행의 외환 관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레벨을 놓고 이제 타겟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외환 시장의 쏠림 이런 네, 포지션 네, 네. 관리가 조금 중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월 이제 중하순 정도 갔을 때 또 한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퀀텀 점프를 또 해서 1,500원대 이상에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한국은행이 3월 정도는 아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문제는 3월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를 쭉쭉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 정책이 자꾸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각기 이제 다른 방향성을 보고 있고요. 네. 이런 환경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좀 힘들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제 3월달 이후에 그 선택이 굉장히 조금 고심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3월만 해도요. 지금 FOMC가 우리 금통이 조금 전에 열리잖아요. 예. 보니까 이번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90% 확률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3월 금통위의 인하 결정 여기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지금 연준이 제시해 놓은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폭은 50bp 정도로 그러니까 2번 정도로 제시가 되는 상황인데 3월달 FOMC가 또 중요한 게 점도표가 또 발표가 되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번에 또 축소가 돼서 한 번 인하로 바뀔지 아니면 2번 인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한 번 인하 또는 그보다 더 보수적으로 올해 동결로 간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선택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3월달 인하를 하고 편하게 올해 한두 번 더 인하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연준이 3월 FOMC에서 그래도 우리 예정한 대로 한 2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발언 정도는 그 정도의 시그널이 좀 있어줘야지만 한국은행의 고심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왜 이런 분을 재선까지 이렇게 아무튼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 WM 솔루션부의 최진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트럼프의 2기 관련된 시장의 반응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